교회 사정상 지금은 문을 좀 닫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관을 만들어 놓고 과연 이 만든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걱정이 앞서가지고 저기에 보면 네모진 판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저부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역사가들이에요. 좀 바쁘시지만 오시죠. 오셔서 검토를 해주세요. 오시면 꼭 하나씩 검토를 지적을 하고 가요. 을사보조약, 우리 을사보조약으로 배웠어요. 근데 을사보조약은 아니다. 을사늑약이라는 얘기죠. 늑자는 굴레를 씌운다 해서 굴레늑자죠. 걔들 우리를 왜 보호하고 보호할 이유도 없고 걔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굴레를 씌운 겁니다. 한일 합방 이렇게 배웠죠. 이것은 우리는 한일 병탄 생겨버린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여기는 을사보조약에서부터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일본한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무엇을 뺏겼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방운동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관이니까요. 일본이 영국에서 사온 증기기관 배예요. 이 배를 가지고 초지진에 와서 물 좀 줘. 군함이 말도 없이 들어오는 것은 침략행위나 똑같아요. 이게 우리 초지진을 지키던 병사들이 안 돼, 군함은 들어올 수 없어, 나가줘. 그러니까는 어떤 기록에 보면은 소총을 들고 일본 병사가 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은 저도 기록을 못 봤는데 어찌됐든 군함이 들어왔다는 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 초지진에서 포를 한번 뻥 쐈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막 포를 막 쏴가지고 초지진을 절단을 내고 황산도를 거쳐서 황산도도 난리를 피고 그 영종도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부사 김동만 그 부사 이름이 그분은 정말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포대는 완전히 싹 박살이 나버리고 걔들이 들어와서 민간인들을 사정없이 죽이고 약탈하고 부재자들을 폭탄하고 이렇게 하고 유유히 일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요거야말로. 그렇다면 우리 육지에서 쏘는 포, 배에서 쏘는 포 어느 포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불을 딱 붙여요. 그럼 칙 하고 있다 뻥 먹고 나가면 700m 나갑니다. 근데 얘들은 140mm 포, 160mm 포를 여기다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조종해서 쏘는 거예요. 딱 때리면 딱딱 맞아요. 근데 우리는 포가 뭡니까? 뻥물이 나가서 조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은 일본은 1854년도에 개항을 했어요. 페르조드 계획에서. 그리고 아편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고 누구든지 청나라 함대가 지리라고는 생각도 않지만 영국 함대한테 형편없이 깨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영국 정규군이 아니고 호주를 방어하는 방어군들한테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은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밀리고 홍콩을 그때 100년 동안 그때 내준 게 아닙니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이렇게 형편식이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1875년 9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876년 2월에 일본이 강화도에서 조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자 우리 조약합시다. 그러니까는 우리 관료가 조약하러 갔던 관리가 조약이 뭐요? 우리하고 통상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통상 지금까지 했지 않소?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팀하고 이게 바로 그 전문이에요. 이걸 보면은 일본과는 자주국가이고 조선도 자주국가이다. 그래서 서로 자주국가끼리 통상을 한다. 그건 바로 원군이 청나라는 조선이 나의 속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나라를 떼어내기 위해서 자주국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일본에서 재판을 한다. 이따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강화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포가 무섭고 총이 무섭고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조약을 맺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조약이 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이건 189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당시에 대원군도 있었고 고종도 있었는데 하필 이 양반이에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거니 이모군란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모군란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신식 군대를 신경을 썼지 구식 군대는 신경을 안 쓰는 걸 봉급도 안 주던 거야. 그게 그냥 군인들 되게 봉급도 안 주고 죽을 지경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 봉급 주게 와 가봤더니 썩은 쌀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주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이거 못 참겠다 우리 하자 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못 해가지고 형 도와줘 청나라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전라도 고부에서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얼마나 토색질을 하는데 동학난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형 도와줘 청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일본과 청나라는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너네들 중에서 하나만 들으면 청나라가 들으면 우리도 들고 우리가 들으면 너희도 들고 그렇게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청나라만 들어와 해도 일본이 사정이 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 동학군들은 누구랑 싸웠는 거니? 조선 관군, 청나라, 일본하고 싸운 동학군들입니다. 수없이 좋은 장비에다가 20-30명이면 3-400명을 죽인 아주 그냥 우리 학살을 한 그런 게 바로 동학난이에요. 그래서 저들끼리 하다 보니까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청일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를 이긴 거죠. 이게 청나라 이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딱 보니 와가지고 그래서 일본 내각으로 싹 바꿨는데 이 양반이 야 이거 이대로 있다면 큰일 나겠다.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바로 일본의 내각을 배제하고 러시아 쪽 내각으로 바꾼 거예요. 일본이 볼 때 어떻습니까? 왼수죠? 그래서 일본이 이 양반을 시해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고종이 생각할 때 내 마누라 죽인 왼수야. 정말 보기도 싫어.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베베르 공사 오더니 전하 우리 공사관으로 오시면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리 오시지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꼴도 비시고 그러는데 아이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왕세자하고 같이 왕이 이리 도망간 거예요. 아관파천이라고 이리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를 보호했나요? 왕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벌목, 채골, 광산 싹 빼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기 아시아에 먹을 게 있대. 가자!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우리나라로 공사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관파천이 그렇게 돼가지고 대신들이 전하 이제 그만 가시죠. 라고 해서 전하가 1년 있다가 우리 덕수궁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대한제국이라는 건 황제의 나라라는 얘기죠. 과인은 지민, 전하는 폐하, 왕은 비가 황후, 교서가 칙서로, 천세가 만세로, 곤룡포가 황룡포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황제인데요. 중국과 일본은 웃긴다는 얘기죠. 아이고 참 별 웃기는 짓 다 한다.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나는 이제는 대한제국이다라는 나라를 선포를 하고 바로 덕수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이제 여기서도 이미 일본 러시아를 깼어요. 이제 거칠 게 없습니다. 아무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둘이 태프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미국 필리핀이나 가져. 나 조선 가져올게. 우리 그럴까? 그런 조약을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러시아도 깼죠. 청나라도 깼죠.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죠. 이제 거칠 거 없으니까는 고종 황제를 불러가지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한다라는 조약서를 도장 찍어. 이게 고종이 이건 안 되지. 못하지. 이건 못해. 그러니까 왜 못해? 하라고. 하도 졸르니까는 에이 몰라. 대신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는 이등방문이 다 불러가지고 8명을 불러서 당신 할 거야 안 할 거야 의견 내봐. 그래가지고 5대3으로 우리는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서로 결정을 지켜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교권을 뺏기고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여기서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 해야지. 그리고 죽어도 반대했다는 사람은 한규설이에요. 그러면 이완용과 한규설의 차이는 이완용이는 15만엔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90억 원 정도를 이완용을 받고 자기를 받고 그랬고요. 한규설이는 직위 해제되고 부금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을사보호조약이에요. 자, 이거 다 정미 7조약인데요. 일본이 여기 있다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이유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딱 가보니까 이준이라는 사람이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뭐 있다고가 있어? 고종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절대 못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이준이라는 사람 거기를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일본이 오자마자 고종 당신 말이야 왜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당신 내려가. 그래가지고 일본이 고종을 하야시켜버려요. 그리고 순종을 왕으로 즉위를 시키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조선 군사를 싹 배제시켜버리고 모든 문제를 할 때는 조선 우리 통감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권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도에 완전 조선은 내 거야 라고 해서 한일 병탄, 이 탄자는 삼킬탄자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조선이 합병이라고 이렇게 한일 합방이라고 이렇게 배웠지만 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은 우리가 일본하고 조약서부터 완전 일본한테 뺏기는 그런 과정을 삼은 관이에요. 여기는 어린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안 들여오려고 이렇게 해요. 좀 젊은 사람들은. 여기 훈춘 사건, 만주 쪽에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일본이 마적들한테 우리 공사에도 총 좀 몇 방 좀 쏴줘. 빵빵빵빵 몇 방 쏘니까는 그것을 독립군이 했다는 이유로 일본은 조선인을 3년 동안 3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관동 대학살은 이제 1923년도 11시 59분에 관동 지방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왜 11시 59분을 더 강조하는군이 한참 밥을 나고 불을 뗄 때예요. 막 지진이 나니까는 불을 뗄 때 났으니까 전 동네가 다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7.9의 지진이 와가지고 관동 쪽에 일본은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혼란이 왔는데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약을 넣고 그리고 분야자를 겁탈한다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서 말이 얻어나면은 일본 말이 얻어나면 그냥 사정없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6,000명이라고 하고 9,000명이라고 하고 10,000명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일본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이 대합리 학살 사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19년도 그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게 제합리 교회인데 여기에다가 교인들을 가둬놓고 못질해놓고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나오는 대로 총으로 쏴지긴 제합리 학살 사건입니까? 지금 이게 빨려 늘었나요? 사람을 이렇게 목매달았네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을 목매달았어요. 이게 자경단들, 일본 자경단들이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널어놨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총살시키고요. 이 사람은 이 가슴에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슴에. 그리고 이 사람은 목에 떨어져 있고 이것은 피예요. 쫙 푸는 피. 그리고 이것은 작두라는 건데 작두를 이렇게 목을 끝내요. 이렇게. 분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이거 등허리예요. 그리고 이건 얼굴이 모가지가 이미 끊어져 있는 것을 돌려놓은 겁니다. 이 731 부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칼이 이제 이 사람 목을 지나갈 이 순간인데 목을 길게 빼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 사진들을 그럼 누가 찍었느냐면 일본 종군 기자들 얘들이 찍은 거예요. 얘들이. 여기를 보시면 저도 여기를 설명할 때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기다 빨래를 넣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람을 애들 장난이고 이 칼이 잘 되나 안 되나는 시험 삼았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 민족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창씨개명, 일본어 쓰기 이렇게 이런 짓을 했고요. 이거 보세요. 경제적인 수탈.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이렇게 가져가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쌀 가져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544만 석을 일본이 훑어갔어요.
그 중에 137만 석을 우리 강경에서 가져갔다는 거. 일본이 쌀값이 떨어지니까는 조선 총독부인데 이 바보들아 창군을 줘서 서서히 갖고 와. 예. 조선 총독부에서는 충남, 강경, 전라북도, 구리, 전라남도, 목포에다가 대형 창고를 세워서 여기서 훑어간 것이 바로 강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인 137만 석이 강경서 빠져나간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것, 문화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 우리가 종군 위안부, 이게 위안부요. 이 검은 점들이 뭘 이렇게 엄청나게 많네. 위안부 있던 장소를 딴딴딴 찍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네덜란드 여성까지 불러다가 위안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위안부하고 화가하고 같이 그린 사진입니다. 이렇게 첫사철로 묶이고 외롭고 끌려가고 우리는 이랬어. 그래서 화가들이 이 그림을 대신 그려준 거고요. 위안부의 현장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란 무엇인가의 바로가 요장수입니다. 요장수. 요장수에서 위안부들이 굉장히 유린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1876년도에 일본하고 개항을 하고 나서 1882년도에는 미국과의 이제 개항을 또 이렇게 협약을 맺어요. 1조 소유자가 이게 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국에서 그 관리들을 미국으로 한번 보내줘봐. 잘 좀 배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명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배우러 갑니다. 단장은 민영익이에요. 쟁월포에서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로 가서 요코하마에서 일본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가는 거예요. 딱 가니까 눈 이만했어. 엄청난 항만, 그 높은 건물. 그때도 이건 우리가 못 봤던 엄청난 건물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고 열차를 워싱턴 가려고 딱 차를 타는데 바로 여기 워싱턴 가는 열차 속에서 이 양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꼭 무슨 저기 동물원에 있는 사람들처럼 가쓰고 본 사람들이 저 가는데 보면 저 누굽니까? 조선에서 온 사람. 아, 조선 기독교인은 다 잡아주긴 한다는 그 조선이야? 그래가지고 이 기록에는 1박을 같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고 저도 막 그걸 뒤져보니까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1박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을 가우처 목사가 내 집에서 1박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1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민영이가 포켓을 뒤지더니 돈 20불을 내놓으면서 저 좀 우리 조선 좀 개화 좀 시켜주고 기독교 좀 봐주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가우처가 생각할 때는 야, 조선인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인다는데 이 높은 관리들이 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인양반한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조선으로 건너가라. 조선으로 건너가서 조선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는 걸로 보이니까 조선으로 건너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클레이 박사가 빨리 넘어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고종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찾기 시작했더니 김옥균이가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왕으로도 신임받고 그러기 때문에 김옥균이를 만나서 설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선이 개화되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시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는 김옥균이가 고종한테 가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니까는 고종이 그래 받아주마. 그래가지고 1884년 7월 3일 날 고종이 기독교의 허가를 윤허를 해준 날입니다. 그 전에는 순교도 하고 박해도 하고 순교도 하고 박해도 했는데 1884년 7월 3일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도 설립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도 설립하고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좀 이제 또 말을 돌리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미국을 가서 보니까요. 미국은 왕을 국민이 뽑아요. 또 뽑아가지고 4년 동안 해봐서 잘하면 또 시키고 아니면 나가라 그만시키고 왕을 대통령을 국민이 뽑더라 이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의회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호텔, 육군 사관학교 가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눈이 완전 확 돌아갔어요. 우리는 종주국이라서 중국을 따랐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이 사람들은 머리가 싹 돌아서 여기 이제 조선으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수구파들이 김정은이한테 당신과 나가 평등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있겠어요? 그 편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있질 않죠.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저것들은 정신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다. 할 수 없다.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홍영식의 집입니다. 홍영식의 이 집인데 이 홍영식이가 우정국 낙성식을 한다고 수구파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46시간 동안 이 나라를 잡았던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 상황이 되니까는 빨리 또 도와줘. 그래 청나라가 또 돌아가지고 한 3일 만에 시간으로는 46시간 날짜는 3일 만에 이 갑신정변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종은 기독교로부터 학교와 병원을 짓도록 해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직후 이것을 이 갑신정변 때 민영이기는 여기를 같이 갔었는데 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서재필이는 칼로 쳤는데 배가 민영이가 쫙 갈라가지고 내장이 탁 튀어나왔어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근데 이 알렌이 딱 데려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싹싹싹싹 꾸며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고종의 눈이 이만해졌죠. 그 고종 부인, 고종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똥급이 났어요. 그 이유는 저 할머니도 민씨, 어머니도 민씨, 지 마누라도 민씨. 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완전히 그리고 순종도 민씨예요. 민씨 집안에서만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똥급이 날 수밖에. 그러니까는 이 수술해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왕족에다 수술되냐고 칼대냐고 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알렌이 창자가 나왔는데도 싹 꾸며서 내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거기서부터 더 병원을 허락해주고 알렌이한테 너 여기를 줄 테니 병원만 들어. 그래서 알렌이 광해원을 설립을 합니다. 넓게 시해를 하라. 광해원. 그리고 재중원이 됐다가 세브란스 병원이 여기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 가보시면 이 사진이 다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 서재필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연무 사람이에요. 제가 연무읍장 할 때 바로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모식에 꼭 제가 제주도 해봤고 이제 제주 제사 지냈는데 해보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옛날 그때는 아기를 낳으려면 처가집에서 낳아야 돼요. 그래서 처가가 그 고성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제 여갓집 고성이라서 처가 고성에서 낳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일 동안 잡았다가 이제 그 갑신정변이 끝났잖아요. 역적 중에 역적이 된 거예요. 이 양반은 역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재필은 거기에 연무에 보면은 형도 있고 자식이 둘이 있었고 부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은 참소형을 당했습니다. 서재필이가 그랬다고 그래서 부인은 얘가 자기 친정으로 가니까는 너는 서씨 집안이라고 오지도 마라. 그래가지고 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방에다 놓고 해서 가둬놓고 있어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조선에서는 이 사람의 가족이 너무 불우한 사람들이에요. 얘 끝난 뒤에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이제 역적이 돼가지고 건너갔는데 일본에서는 너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서재필이는 18살 최연소로 과거에 합격을 했고 미국을 건너가서 최초가 많은 이유가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최초로 의사가 됐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또 최초로 외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부통령 조카딸하고 결혼을 이제 했어요. 했는데 갑신정변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면을 하노라 그래가지고 서광범위 요청해서 다시 이분은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 잘못된 것을 만민한테 알리고 어떤 방식으로 알렸으면 좋겠느냐. 신문이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막 발행했고 이게 바로 영은문이에요.
청나라 사신이 오면은 가서 그래서 이게 맞이하던 것이 영운문인데 이 영운문을 없애버리고 독립문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독립문 하면은 우리 일본어롭게 독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추는 청나라 뭐야? 미국 가보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청나라하고 우리 독립해야 돼서 실제 독립문은 청나라 쪽을 많이 겨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인양반이 성격이 좀 강해요. 또 고종 황제도 안경 쓴 사람이 배하러 오면 안경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인양반은 독일에서 공사를 또 오면은 이렇게 하고 가서 걸어가는데 나는 미국 시민권이야. 그리고 가서 좀 약간 고종이 볼 때는 건방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들이 저 형들은 저거 그냥 두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고종의 눈에 좀 벗어나서 추방을 당해요, 미국으로. 그랬다가 그 후에 해방된 후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피를 토하면서 미국 가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이 조선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서재필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헐버트라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이분은 정말 미국 사람이면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붙이는 것보다 한국 땅에 붙이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을사 보호조약이 잘못됐다는 걸 세계 만방에 막 이렇게 알렸고요. 그리고 인양반이 한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글 도선생한테 한글을 다 띄워버렸어요. 띄우고 나서 주시경 선생이라면 누구요? 대단하신 분이죠. 주시경 선생님 만납시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미국하고 접목시킵시다. 영수가 방에 들어갔다. 영수 가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영수 가하고 한칸 띄고 방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야, 다리 박달 때는 이런 느낌표를 붙이는 게 어떻겠어. 우리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주시경 선생하고 사실은 이분이 한글을 체계화시킨 분이에요. 그리고 아리랑도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어디아리랑, 아리랑 하다 보니까 이건 뭔 아리랑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아리랑을 체계화시켜서 음표를 붙인 분도 바로 이분이. 그래서 금타 훈장도 받으신 분은 아니라 아리랑상도 받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정말로 33인 못지않게 그보다 더 한국을 우리 조선을 사랑했고 우리 을사보호대가는 이걸 해로 그리고 고종한테 이준 열사를 파견하도록 건의한 분도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미국인이면서 우리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33인입니다. 33인. 불교 2명, 천도교 15명, 감리교 9명, 그리고 장로교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분이죠. 이갑성 씨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 약제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좀 지난번에 말씀이 되셨지만 이분이 독립선언서 39장을 독립선을 빼가지고 군산에 있는 영명학교 교사 박연세라는 선생님의 제자 김병수한테 39장을 보내줬어요. 왜 그런 거니? 3월 6일 날 군사 만세운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만세운동을 하면 독립선언문이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39장을 빼서 박연세 제자인 김병수를 통해서 박연세한테 이제 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군산에서는 3월 6일 날 대대적으로 만세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박연세 이와 같이 협조했던 그런 분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구속됐던 것을 안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어찌되든 3월 6일 날 만세운동을 했어요. 그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그 웅포가 고향인 강금욱이라는 그 학생이 그놈을 빼다가 웅포 제석교에다가 갖다 주게 된 거죠. 대봉암교에다가. 제석교회가 대봉암교회입니다. 이제 갖다 주고 대봉암교에서는 세도의 청포교에다가 또 갖다 줘가지고 바로 엄창석 선생님한테 독립선언문을 갖다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창석 선생님은 고상준 씨라는 이런 분들한테 강경을 건너와서 염료도 사고 한지도 사고 그래서 막 태극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만들어가지고 고추부대에다가 고쳐 넣고 태극기 넣고 또 고쳐 넣고 배에도 실어서 옥념에다 감춰 놓고
그거 왜 옥녀봉에서 하게 되는 거니? 새도 거기서 해봤자 몇 명 안 되는데 큰 강경 장날 강경에서 해야지. 그때가 3월 10일 날이 강경 장날했었어요. 강경에 비가 하도 와가지고 9일 날 바꿨지만 일본하고 논산하고. 그래서 3월 10일 날 여기 와서 만세 운동을 바로 새도 청폭교회 주관으로 했는데 그 이제 20일 2차, 3차는 이제 강연민들이 주둔 데서 많이 했지만 사실은 우리 1차 만세 운동은 충청남도 전반에 500명 모여서 최초로 많이 했지만 사실 그 엄창 선생님 주관하에 새도 청폭교회 주관하에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관수 누나에 대해서는 이게 33인이십니다. 사실은 이분을 헐버트 이 선교사를 여기다 끼워드려야 돼요. 항일 만세도 여성 운동 이분들이 이 자금을 모아서 독립군들을 지원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용 군인단체가 이렇게 또 생겨났었어요. 광주 학생 사건이요. 신사장 그분의 이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본 역사적 김판석 학생 이건 말씀을 생략할게요. 이걸 보세요. 독립군, 광복군. 혹시 독립군은 무엇이고 광복군은 무엇인지 설명하신 분 계십니까? 그게 아니요? 이게 광복군들은 독립군들은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전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전투가 막 벌어지는데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이건 비효율적이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1940년도에 광복군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총사령부, 1지대본부, 2지대본부, 3지대본부 이게 지대본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전투 불려오지고서 빨리 지원해. 그럼 막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은 각자의 전투를 했는데 광복군은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이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들이 이제 1884년 7월 3일 날 선교 윤허를 받고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애들은 팍 말고 얼굴에 비듬만 잔뜩 써 있고 응말하면은 거기 회충만 막 팍팍 쏟아져 나오고 이걸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고 선교사들이 기도를 한 기도문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르치자. 교육을 통해서 이 조선을 개화시키자 해가지고 이게 바로 교회가 이렇게 있고 교회에서 이 학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선 선교사 그리고 우리 강연 같은 경우도 이민정 살려정에 유치원 이게 다 교회에서 관련된 겁니다. 기독교에서. 네.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알렌이 여기 화명시설 집을 광해원으로 높게 시외를 하락해서 광해원 그리고 제주건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 여성들이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구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 전용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 박에스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입니다. 박에스더. 이게 바로 그랬고요. 학교 설립하자. 배제학당, 이화학당, 배화학당 이렇게 무슨 학교를 막 설립하고 또 각 촌에서는 촌난들의 야학 이런 운동을 많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가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인쇄소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문출판사에서 그때 당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참 아까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가 선교 허가를 받은 뒤에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이수성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수성은 어떤 사람인 거니? 일본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성경을 일본어와 영어를 한글판으로 해석을 해서 이수성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책이 필요하죠. 산문 출판사를 만들었네요. 이 산문, 영어, 중국어, 한국어 그 산문이에요. 그래서 산문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계몽운동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요리 한번 와보시죠.
자,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들까 두렵도다. 이게 성경 책에다 이렇게 그 노래를 해서 이게 노래를 불러도록 했어요. 아, 마시지도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 사이에 복받기는 금주함에 달려있다. 이게 패가망신한 독주는 빚돈에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해서는 일전 한 푼 안 쓰네. 이게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결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를 선교사들이 만들어서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시 사셔서 그때 당시에 그 뭐 엽서에 이렇게 붙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를 이 선교사들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패망에서부터 우리가 광복할 때까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6.25관입니다. 6.25관. 이걸 보시면은 남북 전쟁인데요. 더 코리아 원. 저기 한국군은 10만 5천 명, 북한군은 19만 명이에요. 20만 명. 그런데 여기 보면 전투기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걸 보고 북침인이 남침인이 힘이 있어야 침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이 힘도 없는데 어떻게 침략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6.25 때는 특히 그 저쪽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살해를 하고 순교를 시켰어요. 이게 바로 서해안 지방에 있는 순교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렇게 가봤지만 야월교회, 영산교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굴림에 이렇게 줄줄줄 묶어서 집어 던져가지고 빠뜨렸다. 그런 말씀까지 들었고요. 이 이화교회는 서린수 장로와 손정석 권사, 이진파 속장을 데려다가 너 교회 믿지 말고 공산당 쪽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부하니까는 인피를 베꼈어요. 그 껍데기를 베끼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우리는 너희들 하느님 믿으라고 하니까는 죽창으로 찔러 죽여서 지금 이화교회에서는 순교하신 분에 대해서 항시 어떤 그 기념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박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66명의 순교, 여기에는 김총호라고 3살짜리도 있습니다. 8살짜리, 김은자 6명. 그때 시험 좀 보야겠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남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남자 27명, 여자 39명, 성경 신약 27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교인 중에서 8명이 살았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래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그 집사님 그 여자분이신데 내용을 받아달라 해서 그걸 영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 돌이 66개의 돌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66명 순교해서 이 돌이 씌어보면 66개예요. 그래 안에 들어가면 사진도 있고요. 자, 이리 오세요. 이거 한원봉, 이건 다 우리가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25 현 경찰서 6.25 격전지 이 얘기는 1950년 7월 17일, 16일 날입니다. 정확히 17일 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우리 강경은 북한군 팔로군 출신들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싸는 사람들이. 그래서 6.25 때 이 경찰서에서 경성봉 경찰서장의 83명이 전투하다 장렬히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합동묘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모시고 있죠. 이게 강경의 지도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하고 누르면 반짝반짝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강경 침략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국강경교회 성결교회는 우리가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침략기를 설명할 때는 그분의 성향을 살펴봐서 그분이 진정 배우려고 하면은 그 미국 보스턴에서부터 그 신집사에서부터 또 엘라 성교회까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냥 알기만 할 뿐이면은 이 침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걸 보세요.
네, 이게 강령 성일교회 그 예배지죠. 지난번에 말씀들이 계셨지만은 조금 그 달리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두 덩어리 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약이고 여기는 구약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게 신사의 입구인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게 무서워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천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조사를 지켜주마 라는 그런 뜻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을 보면은 눈이 똑바르고 입을 보면 동그라하죠. 눈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이고, 입은 우리가 그 신사참배 거부할 때 그 거라고 표시할 때이고요. 여기에 물고기 받침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물고기. 거기에 물은 영원한 우리 생명수, 그리고 돌 같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비가 신영춘 목사님이 이 거부비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병천 성결교회는 지난번에 박종문 목사님 말씀 계셨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시면은 본정통으로 이렇게 나가고 계셔요. 그래서 이 본정통을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 거 봐. 산 역사 선생님. 역사만 했는데. 이게 한가 좀 넓었으면 좋겠네. 이 시계 내가 지금 다니는 시계 옛날에 지금 다녔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무엇이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인터넷 뒤적거리고 책 찾고 막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대 역사관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1관, 2관 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시키는 그 계획서를 가지고 또 의장을 우락해서 줬고 의원도 줬고 법장의원들을 주고 지금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말로만 계속 하고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역사관을 만들려면 방법이 없다. 이제는 내년도 6월 1일 날 선거 끝나면 이제 그 시당 바뀌어지고 그러면은 그 자료를 내가 지금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건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제가 얘기하기는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정확한 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저한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